요즘에 시국이 워낙 이렇게 안 좋은 상태에서 탄핵 인용이니 뭐니 하는 그런 어떤 지금 시기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나오신 것은 아마도 이 지역, 그리고 지역 사회, 그리고 지역 경제에 대한 여러분들의 애정, 열정 때문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해서 참으로 영광스럽고요. 아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특히 광주에서 이렇게 지역 경제의 진보적인 대안을 이렇게 기획하고 있는 우리 김용재 소장님께도 아주 경의를 표합니다. 오늘 또 여러분 정말 만나 뵙게 돼서 정말 영광이고 반갑습니다. 이 지역 순환 경제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오늘 한 1시간 정도 얘기를 좀 해야 되는데요. 이게 좀 어려운 얘기로 부제를 제가 좀 달아서 죄송합니다. 소멸, 추출 이런 얘기들을 제가 지금 하고 있는데, 소멸이라고 하는 것은 광주 지역 사회가 서서히 없어지고 있다. 그러니까 이제 축소되고 있다. 오늘 광주 송정역에 여기까지 나와주신 우리 이사님께서 운전하시면서 얘기하시더라고요. 저희들은 통계로만 알고 있지만 실제로 지금 매년 2,000명씩 광주의 인구가 지금 줄어들고 있죠. 그런데 특히 20, 30대 가장 이제 이 지역이 필요로 하는 그런 어떤 생산 가능 인구가 지금 급속하게 지금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대구도 마찬가지더라고요. 대구 같은 경우에는 경북대학교 학생들이 매년 1,200명씩 빠져나간대요. 중퇴를 한답니다. 근데 어디를 가냐면 경북대학을 버리고 서울에 가서 명지대 같은 이런 대학으로 갈아탄대요. 서울로 다 빠져나가고 있는 거죠. 비단 광주의 얘기가 아닙니다. 이거는 부산도 마찬가지고, 제 고향은 부산입니다만 모든 서울과 수도권 일부를 제외한 모든 도시에서 나타나고 있는 이른바 지역 경제의 피폐화, 지역 경제의 축소, 그래서 그에 따른 어떤 인구의 축소, 이런 것들을 소멸이라고 표현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게 추출이라고 하는 표현이 조금 여러분들 난감하셨을 텐데, 다른 거 없어요. 대기업이 이 지역 경제를 이른바 이 이윤 극대화를 위한 이 공간으로 활용하고 있어요. 이른바 지역 안에서 돈이 돌고 돌아야만 이 지역 경제는 이 정상화되고 이 재생산이 될 텐데, 지역에서 창출된 부가가치가 다 대기업의 어떤 루트에 의해서 지역 밖으로 빠져나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조금 알고 계신 분들 많이 계시리라고 생각하는데요. 광주 전남을 대표하는 지방은행이 어디죠? 광주은행이죠. 지방은행입니다. 그죠? 이윤을 이렇게 노골적으로 극대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일반 대형 상업은행하고 달리 지역에 뿌리를 두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해야 할 이른바 광주은행입니다. 근데 이제 광주은행만 보게 되면 대기업은 아니에요. 아닙니다. 근데 광주은행이 2024년도에 올렸던 당기 순이익, 그러니까 매출에서 비용 같은 걸 다 빼고 당기 순이익이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한 3천억 정도 됩니다. 네. 광주은행의 2024년 순이익이 3천억 정도. 근데 재밌게도 3천억이 지방은행이 3천억이라고 하는 수익을 거두면 지역 안에 재투자하게 되면 그게 지역 경제적으로는 약 제곱에 가까운 경제가 발생돼야 됩니다. 이른바 3천억 원이 이 종잣돈이 되어가지고 지역 안에 있는 소상공인들이나 지역 안에 있는 중소기업들이나 지역 안에 있는 시민 개인들에게 재투자, 이른바 투자 또는 융자된다면 지역 경제에 미치는 파급 효과는 3천억 제곱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겠지만 광주은행의 수익 3천억 원은 광주와 전남을 위해서 돌지 않습니다. 재미있게도 바로 위인 전북을 향해서 다 빠져나가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예, 의원님 맞습니다. 광주은행의 주인이 누구다? JB금융지주거든. 광주은행의 지분 중에 약 69.8% 정도를 JB금융지주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수익이라고 하는 것이 지역 안에서 돌고 돌아야만이 광주의 어떤 지역 경제가 재활성화되고 그리고 안정화될 수 있을 텐데 그것이 고스란히 지역 밖으로 빠져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엄밀한 통계를 보면 약 1,900억 원 정도가 전북으로 다 빠져나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돈이 돌고 돌지 않는 지역 경제를 상징하는 거죠. 복합 쇼핑몰 반대 운동을 해오신 우리 지금 위원장님이나 선생님들 지금 많이 뵙고 정말 저는 기뻤어요. 반가웠습니다. 인천에 가면요, 제가 살고 있는 인천에 가면 신세계 종합 쇼핑몰 등등 이런 어떤 외부의 대기업들의 어떤 그런 자회사 또는 브랜치들이 이 인천에 다 들어와 있습니다. 신세계 종합 쇼핑몰을 인천시가 유치하겠다라고 했을 때 제가 이제 그것을 반대하는 이제 글을 썼어요. 그래서 이제 반대의 논리를 제가 갖추기 위해서 인천시에게 이른바 당시 인천시와 신세계 사이에 어떤 MOU 내용을 좀 공개해달라. 공개도 잘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공개해서 그 MOU 내용들을 봤더니 재미있게도 이것만 보시면 돼요. 계약서에 보면 MOU 각서에 제일 마지막에 보면 계약 당사자가 이렇게 인천광역시하고 신세계가 이렇게 딱 있습니다. 근데 인천광역시가 있고 여기에 신세계가 있는데 신세계에 실제로 인천에 들어온 어떤 회사가 아닌 실체가 아닌 이른바 페이퍼 컴퍼니, 바꿔 말하자면 상법상 모회사가 딱 이렇게 계약자로 명기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 하면 지역에 아무리 대기업의 어떤 복합 쇼핑몰이 들어와서 지역을 자극하고 지역의 어떤 경제를 자극한다 하더라도 그 대기업의 복합 쇼핑몰이 광주에서 벌어들인 수익은 법적으로 모회사를 향해서 다 빠져나갈 수밖에 없어요. 왜? 모회사의 지적재산권을 사용해서 비즈니스를 하기 때문에. 이해가십니까? 여러분 천안 아시죠? 지금 우리나라 지역 경제에서 서울을 제외한 지역 경제 중에서 가장 핫한 곳이 바로 충남입니다. 그래도 제일 좀 이렇게 경제 규모가 매년 커지고 있어요. 근데 충남 중에서도 제일 좀 활성화된 도시가 천안하고 아산입니다. 천안, 아산에 어떤 기업들이 많이 모여 있죠, 여러분? 삼성, 전기니, SDS니, LG 종합생활건강이니 하는 이른바 대기업들이 많이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인구들은 제법 많이 늘었습니다. 인구는 많이 늘었어요. 그런데 방금 제가 말씀드렸죠. 상법상 자회사는, 그러니까 꼬마 회사는 어버이 회사, 모회사에게 그 수익을 그대로 이전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 제가 드렸는데요. 대기업들이 들어온들 뭐합니까? 몸통에 실체가 들어왔다 하더라도 법적으로 그 대기업은 모회사가 아닌 자회사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어떤 천안 아산 지역의 충남도의 행정 지원은 다 빨아당기면서 그쪽에 어떤 그곳의 어떤 시민 혈세로 행정적 지원은 다 누리면서 상전 대우는 다 받으면서 그래서 이 비즈니스를 해서 벌어들인 수익은 고스란히 LG 생활건강 이른바 본사로 다 이렇게 가는, 삼성 SDS 본사로 다 헌납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역 경제가 안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대기업을 유치하는 것, 그리고 복합 쇼핑몰 같은 대기업 계열의 이른바 비즈니스 프로젝트는 지역 경제를 전혀 살려낼 수가 없다는 것. 그래서 이거는 실정적으로도 증명이 되고 있고, 그리고 법적으로도 우리가 충분히 유추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사실이다. 이렇게 모두에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해서 추출이라고 하는 표현은 대기업들이, 그리고 대기업 관련된 여러 방금 말씀드렸던 복합 쇼핑몰이라든지 그 다음에 R&D 센터라든지 또는 여러 어떤 분공장이라든지 이런 어떤 모회사들에 의해서 지역 경제에서 창출되는 부가가치를 고스란히 추출해서, 즉 빼앗아서
그들의 본거지를 향해서 이전시키는 그런 어떤 이 구조 때문에 지역 경제가 계속 피폐화된다라고 하는 이 문제의식에서부터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좀 출발하셨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소멸되고 대기업에 의해서 다 이렇게 빼앗겨 버리는 이런 어떤 지역 경제의 회복을 위한, 그리고 이 지역 경제, 광주 지역 경제의 지킴을 위한 이런 어떤 시민적 대안적 기획은 무엇인지, 그게 바로 저는 오늘 지역 순환 경제라고 하는 것으로 여러분들께 소개를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마주친 것 정말 이 영광이고요. 이 속에서 아주 대안적인 그런 어떤 단서가 오늘 나타날 수 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소멸 제가 지금 말씀드렸고요. 네. 그 다음에 지금 우리나라 지역을 보시면은 지금 현재 이 전남 지역에 지금 빨간불 많이 켜져 있죠. 광주 전남 지역 쪽 언저리. 광주는 제일 나은 편입니다. 그리고 지금 경북, 그리고 강원 쪽, 그리고 지금 47년, 한 67년 정도 되면 거의 다 빨간불이 됩니다. 그러니까 서울만 남고 지역은 다 사라지는. 그리고 일본 그 명문 그 교토대학하고 미쓰비시 이 연구소가 일본과 한국을 상대로 언제까지 이 지역이 이 서울을, 도쿄를 제외한 이른바 변방의 도시들이 언제까지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인가를 AI를 활용해서 빅데이터를 활용해 가지고 분석해 본 결과 2050년이 되면 우리나라의 지방 이 자치단체, 특히 기초자치단체의 50%가 준다. 일본 같은 경우는 65%가 준다라고 하는 결론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이제 이 소멸의 어떤 속도가 굉장히 빠르고요. OECD 국가 중에서 한국과 일본이 제일 빠른, 그런데 최근에는 2021년부터 역전되어서 일본보다 한국의 어떤 소멸 속도가 더 빠른 그런 어떤 상태에 있다는 거, 여러분들은 아마 주시의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거 같은 맥락의 슬라이드이기 때문에 일단 좀 넘어가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 전체 경제에서 서울을 제외한 비수도권 지역 경제가 차지하는 비중이 아주 그냥 급감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는 이 통계이고요. 한번 보십시오. 이게 2015년까지만 해도 한 절반 정도의 어떤 그런 비중을 차지하다가 지금은 30%도 되지 않는 이런 어떤 지역 경제 전체의 어떤 급감, 광주 지역 경제를 포함한 서울을 제외한 모든 도시들의 어떤 경제가 지금 파탄나고 있는, 이 축소되고 있는 그런 어떤 상황임을 우리는 한눈에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얘기를 원점으로 돌려놓아 보겠습니다. 왜 우리 광주를 비롯한 지역 경제가, 서울을 제외한 지역 경제가, 여러분들 지금 광주에서 보시면은 경기도하고 인천은 그래도 좀 먹고 살만하지라는 생각 좀 드시죠? 그렇지 않습니다. 인천 시민들의 소득의 58% 정도가 서울로 다 빠져나가고 있어요. 경기도의 시중은행들 있죠. 여러분 농협은행, NH농협은행이나 국민은행이나 하는 우리은행 같은 대형은행들 있죠. 대형은행들의 예금 자금의 70%가 서울을 향해서 다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소비도 마찬가지고요. 인천만큼 그렇게 엽기적이진 않는데 평균 한 40% 정도, 시민 소득의 40% 정도가 경기도의 도민들의 소득의 40% 정도가 서울로 빠져나가고 있다. 규모는 크죠. 기업들은 많이 모여 있죠. 그러나 지역의 이른바 시민들에게, 그리고 지역의 어떤 소상공인들에게, 지역의 향토 기업들에게 이른바 경제적 효과 자체가 환원되어서 돌아오지 않는다라고 하는 점. 바로 그 점이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팩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우리나라 지역 경제가 광주를 비롯해서 왜 이렇게 피폐화되느냐? 바로 지역에서 돌고 돌아야 할 경제 동력들이 지역 밖으로 빠져나가기 때문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제일 생산적인 어떤 활동을 해야 할 20, 30대가 매년 광주에서 2,000명 이상 빠져나가고 있죠. 서울을 향해서 빠져나가고 있다고 아까 이사님 말씀하셨습니다. 광주의 은행 자금은 어떻습니까? 수익.
광주은행 수익도 지역 밖으로 빠져나간다는 말씀드렸지요. 온갖 여러분 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 이런 거 백화점, 대형 백화점들 다 대기업들 자회사죠. 이들 수익 올리면 다 지역 밖에 있는, 즉 서울에 있는 그들의 모회사를 향해서 다 빠져나가고 있다. 그래서 지역 경제가 돌지 않는 겁니다. 지역 경제가 활성화되지 않는 거예요. 지역 경제를 살려야 할 동력이 사라지고 있기 때문에 지역 경제가 어려워진다는 거예요. 이게 가장 핵심 포인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 한 5년간 지역 경제에 대한 이제 실정 분석을 통해서 이것을 이제 이론화하고 이제 담론화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몇 가지로 좀 정리를 하자면 지금 제가 구두로 다 말씀드렸던 내용들이지만 지역 내의 기업 수익이 지역 밖으로 빠져나간다. 광주에 있는 대기업들의 기업 수익들이 다 지역 밖으로 빠져나갑니다. 그리고 광주 시민들의 소득도 여러분 조금 뼈아픈 얘기입니다만 여러분들 편하게 이제 쇼핑하시느라 쿠팡 많이 활용하시죠. 저도 좀 그런 편이었습니다만은 쿠팡으로 여러분 소비하는 것 이퀄 뭡니까? 여러분들의 소득이 지역 밖으로 다 빠져나가는 거죠. 여러분 이해가시죠? 예. 쿠팡이 광주시에 재투자하거나 재환원하지 않는단 말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 광주 경제를 떠받쳐야 할 여러분들의 어떤 소득, 즉 소비가 지역 밖을 빠져나가고 있다. 그리고 지역 내 인재가 지역 밖으로 빠져나가고 있고요. 자, 광주은행의 어떤 수익이 지역 밖으로 빠져나간다는 말씀 몇 번이나 강조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역 내 조달도 지역 밖으로 빠져나간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 하면 광주광역시에 여러분 조달 비중 한번 통계 살펴보신 분 계십니까? 광주시청이 뭔가 필요로 하는 어떤 공사, 광주시청이 필요로 하는 어떤 용역, 광주시청이 필요로 하는 뭐 용품 이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 것들을 조달하는 것, 외부로부터 입찰을 해가지고 조달하는 것을 외부 조달이라고 그러는데요. 보통 우리나라 광역자치단체의 외부 조달 비중은요, 공사가 70%, 죄송합니다. 공사가 지역 안에서 조달하는 비중이 70%. 그러니까 전체 광주시의 전체 공사 중에서 광주시의 이른바 이 공사 업체에게 발주하는 비중은 70% 정도. 그런데 서비스 용역이나 그 다음에 용품 같은 경우에는 광주시가 발주하는 것 중에서 약 30%가 지역 안에 있는 사업체에게 낙찰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여집합이 반대 70%는 다 어디로 빠져나가냐면 서울을 중심으로 하는 외부로 다 빠져나가요. 광주광역시의 발전 계획을 서울 강남에 있는 무슨 이상한 로펌이 다 수주한다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자, 제 친한 교수들이 전남대학에 많습니다. 경제학과에 많고 철학과에 많이 계시는데요. 이 얘기 들어보면 전남대학교 같은 정말 이 지역에 뿌리를 내린 대학, 명문대학이죠. 그죠? 광주 지역에 대한 정말 어떤 그 착근성이 강한 그런 어떤 대학임에도 불구하고 전남대학 공대의 이른바 실험기기, 실험기구, 실험재료 이런 것들을 외부에서 조달을 해야 되는데 그 전체 70%는 다 서울로부터 조달한답니다. 자, 전남대학이라고 하는 주요 앵커 기관이, 광주시라고 하는 지역 앵커 기관이 그들의 어떤 고유의 이른바 경제 동력이라고, 지역 경제를 살릴 수 있는 경제 동력이라고 하는 그 조달력을 지역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고 지역 밖에 있는 사업체들을 위해서 지출하고 있음을 우리는 고스란히 바로 확인할 수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지역 경제의 이런 어떤 피폐와 실상들에 대해서 그리고 그 원인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여러분 조금 오늘 좀 뼈아픈 얘기 또 조금 하나만 하겠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우리나라 지역 경제에 관해서 계속해서 이론적으로 통계적으로 이렇게 분석을 했던 장본인이다 보니까
저는 솔직히 지역 경제가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과 같은 이유로 너무 힘든 거예요. 우리나라 지역 경제가. 근데 저는 솔직히 광주가 민주화의 성지이고 해서, 그리고 진보적인 여러 어떤 시민운동들 또는 진보적인 정치인들도 많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솔직히 광주는 좀 대안적인 어떤 지역 경제 운영에 대한 고민이 좀 있을 줄 알았습니다. 대안적인 어떤 이 정책 고민들을 했던 광주시장이 있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보면 오래 전부터, 올해 뭐 실명은 제가 언급을 안 하겠습니다만, 광주시장들이 주로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어떤 정책을 가장 핵심 슬로건으로 내걸었습니까? 복합 쇼핑몰 맞죠? 제 기억에 그렇습니다. 맞습니까? 윤정인 시장 때부터 나는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나서 계속해서 이른바 입만 꺼내면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복합 쇼핑몰만 가지고 와서 호텔 가지고 오고 백화점 가지고 와서 컴플렉스티 만들어 가지고 광주시와 매칭하면 광주의 수요가 이 유효 수요가 발생해서 지역 경제가 활성화될 것이다라고 하는 이른바 근거 없는 청사진만 보여드렸죠. 그랬죠? 지방선거 때도 계속 그래 왔습니다. 그죠? 그리고 심지어는 어때요? 전번 대선 때 국민의힘조차도 그러니까 이게 좀 죄송스러운, 혹시나 관계자 계시면 좀 죄송스럽지만 연구자로서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아무 지역 경제와 관련된 문제의식이 차별화되어 있지 않습니다. 대기업만 유치하면 지역 경제는 만사 오케이다라고 하는 이른바 대기업 유치 만능론. 여러분 2년 전이었나요? 2022년 6월 1일 지방선거 있었죠. 그죠? 그때 여러분 광역자치단체장 중에서 제일 먼저 당선이 확정된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전북도지사였어요. 전북도지사가 당선 소감을 지상파에서 제일 먼저 이 인터뷰를 했었어요. 전북 지역도 전남 지역 못지않게 지역 경제가 이렇게 핍진되어 있는데 이제 도지사 당선인 앞으로 전북 지역의 경제를 어떻게 살리실 겁니까? 하니까 그러잖아요. 대기업 5개를 유치하겠다. 그게 뭐 국민의힘입니까? 이게 민주당입니까? 이게 구분이 없는 거죠. 그런데 재미있게도 여러분들 오늘 조금 어려운 얘기를 쓰자면 대기업 유치를 통한 낙수효과, 트리클다운 효과라고 하는 것은 없다. 왜? 이유는 아까 제가 오늘 충분히 말씀드렸죠. 상법상 그걸 용납이 안 됩니다. 모회사에게 다 빨려 들어가게끔 되어 있죠. 그죠? 그래서 대기업 유치 만능론이라고 하는 패러다임에 빠져서 정말 귀하디 귀한 시민 혈세를 사용해서 대기업들에게 상전대우는 해주고 대신에 지역 경제에 떨어지는 낙수효과는 전혀 확보하지 못하는 이런 어떤 오래된 우리나라의 어떤 이 지방자치단체의 어떤 정책적인 관성, 이것이 광주건 뭐 대구건 부산이건 어느 지역이건 인천이건 할 것 없이 광역자치단체 또는 기초자치단체를 이 지배하고 있는 패러다임이 바로 대기업 유치 이꼴 만사 형통한다라고 하는 패러다임입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 지역 경제 동력이 누수되는 이른바 동력이 빠져나가게 하는 그런 어떤 원인이고요. 그 다음에 은행이 이제 수익만을 추구하는 이런 어떤 수익지상주의,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쿠팡이라든지요, 이런 어떤 온라인 유통, 독점 자본들이 주로 이제 시장을 이제 장악하면서 지역의 경제 동력들이 지역 밖으로 빠져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또 우리 광주 지역 경제를 핍진하게 하는 소멸시키고 있는 또 요인으로서 붕괴된 지역 공동체 여러분 뭐 2000년대 이후에 보시면은 옛날 공동체 아니죠, 그죠? 예, 지역 공동체 자체가 사라지니까 당연히 지역에 있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어떤 그런 소통, 신뢰, 그리고 호혜의 어떤 관계,
호혜 관계 자체가 사라지면서 당연히 어떤 그 경제적인 어떤 기반도 약화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뭐 어떤 도시 개발 같은 것을 통해서 젠트리피케이션 같은 것들을 일으켜서 광주 지역의 원래 토백이들, 이른바 원주민들을 지역 밖으로 쫓아내는 뭐 그런 이른바 신자유주의적인 어떤 그런 지역 정책들도 지역 공동체를 붕괴시켜서 지역 경제를 악화시키는 그런 어떤 요인으로 작용한다라고 하는 연구 결과를 말씀을 드립니다. 같은 내용이어서 이걸 좀 스킵을 좀 하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대기업이 우리 광주 지역 경제를 어떻게 추출하느냐, 즉 어떻게 그 경제 동력들을 빼앗아가느냐 하는 얘기들을 요 슬라이드 한 장으로 딱 설명을 오늘 좀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여러분 광주광역시를 대입해서 한번 보십시오. 아니면은 우리 의원님도 와 계십니다만 이 기초자치단체도 여기에 대입해서 보시면 돼요. 자, 지방자치단체는요, 오늘 제가 말씀드린 걸 딱 도식으로 표현드립니다. 지방자치단체는 대형 독점 기업들, 그러니까 뭐 신세계 복합 쇼핑몰 같은 이런 어떤 신세계 그룹, 이 SSG죠, 그죠? 이런 어떤 대기업들을 쇼핑몰이라고 하는 명분으로 유치를 하는 조건이 주로 그들에게 행재적 지원을 하는 것, 부지를 제공한다든지, 여러분 부산 진해경제자유구역, 그 다음에 인천경제자유구역 같은 경우 지역 밖에 있는 대기업들을 유치하는 데 있어서 주로 보면은 토지, 그 다음에 건물들을 제공하는 것들을 조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뭐 몸통도 아닌, 즉 모회사도 아닌 자회사 하나 유치하는데 그런 어떤 시민 혈세를 허비하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부지나 건물이나 인프라 같은 것들을 제공하고 정보라든지 어떤 행정적인 어떤 편익들을 제공해 주는 것을 대가로 해서 대형 독점 기업들을 산업자본이건 유통자본이건 금융자본이건 유치를 하는데, 이들이 광주에 들어오게 되면 들어와서 광주 지역 시장에서 독점적인 브랜드력이 있으니까요. 브랜드 파워가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독점적인 어떤 지위를 구축해서 수익을 끌어모읍니다. 그죠? 수익을 끌어모아서 어떻게 됩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경로를 통해서 수익이 지역 밖으로 빠져나가는데, 그들이 예를 들어서 예컨대 대기업의 어떤 그런 산업자본들이 현대 기아차 같은 경우 현지 조달률이 여러분 절반 안 되는 거 아시죠? 절반이 되면 많이 된다고 합니다. 제가 살고 있는 인천에 한때 GM 자동차가 꽤 잘 나갔었어요. GM 자동차에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자동차 안에는 여러 부품 이른바 중간재가 많이 이렇게 투입됩니다. 그죠? 인천에서 조달하는 비중은 12%밖에 되질 않았어요. 나머지 80%는 전부 다 미국, 그 다음에 울산, 이렇게 지역 밖에서 이 조달을 해왔기 때문에 시민 혈세로 유치해서 키운 대기업들이 시민들을 배반하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조달력을 고스란히 지역 밖으로 유출시켰다. 그래서 지역에 재투자가 되지 않으니까 지역 경제가 피폐화된다. 영내 이런 어떤 독점 기업들이 지역 안에서 활동하는 과정에 있어서 광주 지역에 있는 원래의 어떤 중소기업들, 광주 지역에 있는 어떤 소상공인들, 광주 지역의 예컨대 협동조합과 같은 사회적 경제 조직들에게 발주하거나 산업연구원을 구축하는 사례는, 케이스는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지역 경제에 낙수 효과가 없다. 이렇게 우리는 실증적으로 확인할 수 있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제 인식을 해 주셔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은행들도 왜 이 수익 지상주의에 빠지느냐 하는 얘기들을 나타내는 슬라이드인데요. 시간 관계상 요거는 제가 조금 생략을 좀 스킵을 좀 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우리 광주 지역 역시 다른 지역과도 마찬가지로 신자유주의적인 이른바 분공장 경제, 대기업 복합 쇼핑몰 유치해서 지역 경제를 살려보겠다. 결국은 그것이 모체가 아닌
분공장에 불과합니다. 유치를 했다 하더라도. 그러나 그 분공장 같은 경우에는 지역을 위해서 작동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데이비드 하비라고 하는 마르크스주의 지역경제론자의 얘기인데요. 요거는 여러분들 조금 시간 관계상 이론적인 부분들을 조금 다 빼고요. 제가 요거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를 힘들게 하는 것은 그런 어떤 대기업들이 자신들의 어떤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광주 지역을, 그리고 전남 지역을, 그리고 대구를, 부산을, 인천을, 이른바 각 지역경, 서울이 아닌 지역 경제를 그들의 어떤 이윤 전략의 공간으로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지역 안에서 돈이 돌고 돌지 않고 지역 밖으로 빠져나간다. 자, 그렇다면 광주 지역에서 빠져나가는 경제 동력들을 어떻게든 광주가 끌어안으려고 하는 어떤 운동과 정책은 바꿔 말해서 대자본에 대한 대항이기도 하고 저항이기도 하죠. 독점 자본을 견제하는 이른바 매우 중요한 어떤 수단이 될 수가 있다. 바꿔 말하자면 독점 자본들, 그러니까 복합 쇼핑몰을 여러분들 대입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어떤 대기업들의 자금 흐름을 로컬이 민주적으로 밑에서부터 통제하는 것, 즉 그들의 자금 흐름이 지역 밖으로 빠져나가지 않고 광주 지역 안에 흐를 수 있게끔 정책적으로 통제하고 시민적으로 통제하는 것, 바로 이것이 지역순환경제의 핵심이고, 지역순환경제는 바로 조금 더 직접적으로 말씀드리자면 대자본과의 어떤 저항운동이다. 대자본에 대한 지역을 살림과 동시에 대자본을 통제하는 그런 어떤 계급적인 어떤 의도 있다라고 하는 말씀도 제가 그냥 오늘 직설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정도로 데이비드 하비의 논의는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좀 드렸으면 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 지역 경제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을 보통 좀 진보적인 사회학에서는, 지역 사회학에서는 지역 성장연합이라고 하는 개념을 끄집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여기 계시는 분들은 아마도 잘 아시겠지만 광주시의 신세계 SSG 종합 복합 쇼핑몰을 획책하고 기획한 분명히 광주의 어떤 그룹들이 있을 거예요. 저는 뭐 자세하게는 제가 알 수 없습니다만은 그게 일반론으로 치환할 수 있을 만큼 어느 도시에도 그런 어떤 그룹들이 있거든요. 이른바 대기업들로부터 분공장 하나 유치해서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겠다라고 하는 명분으로 그 유치 과정에 시민 혈세 쓰게 하고, 그리고 부동산 가격 인위적으로 올리고, 그렇게 해서 지역 사회에서 경제적인, 정치적인, 사회적인 영향력을 확대 재생산하고자 하는 그룹들은 광주시에도 분명히 저는 존재하고 있다고 봅니다. 어느 도시에도 다 그런 그룹들이 있거든요. 이런 그룹들을 지역 성장연합이라고 그러는데, 이 지역 성장연합 때문에 이른바 낙수 효과가 없는, 그리고 지역 경제를 계속해서 추출하는, 피폐화하는 대기업들이 대기업 유치 만능론이 확산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지역 민주주의가, 그들을 견제할 수 있을 만큼의 어떤 지역 민주주의가 후퇴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지역 경제가 이 힘을 상실하고 있다,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역 순환 경제는 이런 어떤 지역에서의 어떤 성장 연합들을 견제하고 통제할 수 있는 이른바 지역 민주주의의 어떤 기반을 매우 중요한 어떤 토대로 삼고 있는 실천적 개념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거 스킵을 좀 하도록 할게요. 자, 이제 그렇다면 이제 본론으로 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지역 순환 경제라고 하는 것을 대안으로, 오늘 지금까지 우리가 실상과 현상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 이 실상과 현상을 돌파할 수 있도록 해주는 실천적 그리고 정책적 개념이 저는 지역 순환 경제라고 저는 주장하고 있고요. 그리고
뭐 국제적으로도 인정받고 있는 그런 어떤 대안으로 지금 떠오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미국에 가면요, 미국의 클리블랜드시라고 여러분 오하이오 주에 클리블랜드라고 하는 도시가 있습니다. 뭐 광주만큼 큰 도시 150만 되는 그런 대도시는 아니고요. 클리블랜드 같은 경우에는 100만 채 안 됩니다. 한 7, 80만 정도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 클리블랜드 같은 경우에도 1980년, 90년대까지만 해도 지역 경제가 거의 이렇게 계단식으로 이 피폐화되는 것이 아니라 거의 절벽식으로 이렇게 지역 경제가 추락을 하는.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어떤 대기업 주도의 어떤 그런 산업들이 낮은 어떤 노동력을 찾아서 낮은 가격의 임금의 노동력을 찾아서 지역 밖으로 빠져나가면서 산업을 공동화시킵니다. 그래서 인구가 빠져나가고요. 그리고 또 지역 경제에 대한 어떤 그런 여러 어떤 조달도 확 급감하게 되죠. 그러면서 지역 경제가 거의 살아남을 수 없을 만큼 힘들어졌는데, 클리블랜드에서 어떤 기획들이 나타났냐 하면, 클리블랜드라고 하는 도시에서 가장 큰 앵커 기관이 클리블랜드 시청이 아니라 클리블랜드 클리닉이라고 하는 대형 병원이 있습니다. 전남대 병원보다 더 큽니다. 대형 병원이 있어요. 그런데 이 대형 병원이, 여러분 저 병원 한번 머릿속에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큰 대학병원 같은 경우에는 외부 사업자에게 발주하는 게 많겠죠. 어떤 발주가 제일 클까요? 대학병원은? 의약품, 그죠? 그거 맞습니다. 의약품. 또 뭐 의료기기, 그죠? 그에 못지않는 세 번째가 세탁수요입니다. 세탁수요. 감 잡히시죠? 입원병동 여러분들 머릿속에 한번 떠올려 보세요. 환자들, 뭐 베개, 침대포, 그 다음에 옷, 그 다음에 스태프들, 의료진들의 어떤 그런 뭐 의료복, 옷, 그죠? 세탁 수요가 의약품, 그 다음에 의료기기, 그 다음으로 많은 것이 세탁 수요입니다. 그런데 클리블랜드 클리닉이라고 하는 미국 내에서도 가장 큰 병원 중에 하나인 대형 앵커 기관이, 즉 클리블랜드의 뿌리를 막고 뿌리를 내리고 활동하는 이른바 지역성을 발휘해줘야 할 대형 기관의 이 세탁 수요가 근 99.9%가 시카고로 다 빠져나갔대요. 자, 여기서 약간 공간 이동하겠습니다. 여러분, 광주가 아닌 저기 경남 진주 아시죠? 진주에 가면 경상국립대학이라고 하는 큰 국립대학이 있습니다. 전남대학보다는 작은 대학이 있습니다. 경상국립대학 병원이 꽤 큽니다, 여러분. 꽤 큽니다. 경상국립대학 대학병원도요. 제가 거기 경상국립대학의 교수노조 하는 우리 동료 교수님들하고 술 한잔 하면서 경상국립대 대학병원의 세탁 발주가 지역 안에서 얼마만큼 이루어지고 있는지 내가 궁금하다 그랬습니다. 왜? 이런 연구를 제가 하고 있으니까요. 양 교수 알겠습니다 해서 그 다음날 저한테 답이 왔는데요. 진주에서 하나도 발주가 안 되고 대형 세탁을 할 수 있는 업체가 대구에 있다는 이유로 대구에서 100% 조달을 한답니다. 근데 어느 정도 액수인지 아세요? 1년에 그 세탁 수요가? 1년에 대학병원이 발주하는 세탁 이 수요가요 100억입니다. 100억. 제가 최근에 울산 울산광역시 동구의 지역순환경제 대안을 개발하는 연구 용역 프로젝트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울산 동구에 가서 울산대 병원의 세탁 수요 지역 안에서 얼마나 조달되고 있는지를 제가 또 확인해 봤더니 거기서도 70%, 80%가 대구로 다 빠져나가고. 이게 무슨 말일까요? 지역 안에 큰 용량의 세탁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사업체가 없기 때문 아니겠어요? 그죠? 그 명분으로 울산대병원은, 경상국립대병원은 그 명분으로 지역 밖으로 조달력을 빼돌리는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클리블랜드 같은 경우에는 클리블랜드 역시 중소도시고 하니까 1년에 100억어치의 세탁을 대응할 수 있는 세탁 사업자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클리블랜드는 지역에 있는 여러 세탁 사업자들이 공동으로